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어이 꺾이지 않고 상승했습니다. 신천지 사태 이후 처음으로 4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온 이유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한 전국적인 확산, 꼬리를 잡을 수 없는 감염과 감염 사이에 수많은 연결고리 또 휴가철 이동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확산세가 언제까지 갈지보다 당장 내일은 어떻게 될지도 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조유정 기자입니다. 441명이라는 숫자는 이번 수도권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지난 14일 100명을 넘어섰고 16일 200명, 21일 300명을 돌파하더니 400명대까지 치솟은 겁니다. 불과 보름 만에 4배가 뛰었습니다. 또 대구 경북에서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지난 3월 7일 이후 처음으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과 그 외 각 지역으로 확산된 감염 전파가 다양한 시설과 모임 등을 매개로 연쇄적인 집단 감염을 일으키며 더욱 크게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신규 확진자 441명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신규 확진자만 315명으로 수도권에서 3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도 처음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신규 확진자도 5달여 만에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환자 추적이 부진해질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대유행이 고개를 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4명이 또 늘어 모두 46명이 됐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이제 경기엔 3개, 인천엔 6개밖에 남지 않았고 갑자기 환자가 늘어난 광주와 강원, 충남과 전북 등은 1개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고령층과 고위험군에게 사실상 폐쇄에 가까운 정도의 외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 또 기저질환자분들은 거리 두기를 좀 더 강력하게 거의 폐쇄에 가까운, 즉 외출을 삼가시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또 고령층이 아니어도 불필요한 약속과 모임을 다 취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전국적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지 일주일 됐으면 효과도 나올 만한데 그렇지 않다는 건 그걸 안 지키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대로라면 일주일 뒤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550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위협적인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직후인 지난 금요일 밤 홍대 거리.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거리두기로 테이블부터 띄엄띄엄. 카페를 찾는 고객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들긴커녕 더 확산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동량이 꽤 줄어든 겁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측 모델을 개발한 국내 연구진이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측정했더니 광화문 광장발 감염이 시작되기 전 2주 동안은 2.99였던 감염 재생산 지수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직후에는 1.41,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경각심이 높아진 건 분명하지만 문제는 이 정도로는 확산을 못 막을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의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해도 일주일 뒤 예상되는 1일 확진자는 550명 선. 좀 더 고강도의 조치가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아직은 1이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고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된다면 대략 한 500명 정도의 1일 확진자 수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바로 이어갈지 이런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서 열어두고 지금 현재 속도 있게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경제적 피해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3단계로 격상되기 전 먼저 2단계 수준에서라도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출발한 2차, 3차 감염이 비단 광주만이 아니라 현재까지 13개 시도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런 와중인데도 광화문 집회 관련 검사 대상자 5만 명 중에 검사를 받은 사람은 1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도심을 가득 메웠던 보수단체들의 광화문 집회.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이 무시됐었죠. 아니나 다를까 지난 18일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집회가 열린 지 사흘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이날을 기점으로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금까지 27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면요. 집회 참석자가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첫 확진자가 나오고 바로 다음 날인 19일에는 전국 6개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이후 20일에는 충북에서, 다음 날은 대구와 대전 등 5개 지역, 그리고 22일에는 광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광화문 집회발 감염이 전국 13개 시도까지 퍼진 건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나온 확진자만 모두 112명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려했던 이른바 N차 감염, 그러니까 2차, 3차 연쇄 감염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 성림침례교회에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한 교회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이틀 만에 30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대구에서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목사와 접촉한 또 다른 목사가 확진됐는데 이 목사의 가족까지 감염된 사실이 드러나 3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광화문발 N차 감염만 보면 전국적으로 93명입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아직도 광화문 집회 인근 방문자 등 검사 대상 5만 1천여 명 가운데 8천여 명만 검사를 받았습니다. 감염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신속한 검사를 통해 더 이상의 전파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독교계 주요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적극적인 방역 협조, 즉 비대면 예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교회를 사업장처럼 대하지 말라, 방역을 인증받으면 대면 예배를 인정해달라였습니다. 이정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끌었던 한기총을 제외한 14개 기독교계 종단 지도자들과 마주한 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의 방역 방해나 가짜뉴스 유포, 또 일부 교회의 대면 예배 강행은 결국 기독교 전체의 피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 때문에 8월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발생했다며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비대면 예배를 이끌어달라 당부했습니다. 예배나 기도가 그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기독교계를 대표해 공개 발언에 나선 한국교회총연합 김태영 공동대표 회장은 교회에 대해선 일반 사업장 문 닫게 하듯 방역하면 곤란하다며 비대면 예배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방역 잘하는 교회들 정부가 인증해줘서 대면 예배하게 하고 예배 인원과 횟수를 조절해서 교인들 거리를 두게 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이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발언을 이어간 15명의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3명이 대면 예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교회만큼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곳이 없다며 예배도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지도자들이 인정하시라며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방역 인증을 통해 대면 예배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현실적으로 힘들다,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지금의 확산세에는 여러 면에서 표가 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생활 공간도 목욕탕, 미용실, 체육관으로 다양해지고 있고 어디서 누구한테 감염됐는지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의 비율도 10명 중 3명꼴로 늘었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미용실. 그저 작은 동네 미용실이지만 이곳에서 시작된 코로나 확산세는 무섭습니다. 매일같이 확진자가 나와 직원과 그 가족까지 모두 9명이 감염됐습니다. 부산에선 목욕탕 감염이 또 터졌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기도, 그렇다고 벗기도 애매한 곳들입니다.
사우나 가려고 해도 불안해서 못 가죠. 사우나에서 마스크 쓸 수도 없는 거고. 광주에서는 교회뿐 아니라 탁구클럽에서 새로 12명의 환자가 나왔고 강원도 원주 실내체육시설에서는 64명, 그야말로 무더기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날아오는 긴급 재난 문자에도 이제 동네 가게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면서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미용실이랑 음식점이랑 무서우니까 또 어쩔 수는 없는데 집이 근처니까 또 지나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 감염 경로 추적을 끊기게 하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는 30%를 넘어섰습니다.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누구에게 감염될지도 모르게 된 겁니다. 일단 위험 상황에 노출된 모든 분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깜깜이 경로를 밝혀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이 또 다른 N차 전파가 진행되면 감염은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은 약속을 아예 안 잡는 게 공동체를 배려하는 거라며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한 대면 접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